우리 러시아 대사님 고참 우리 선배님 모시지만 한 말씀 하시겠죠. 아까 인사도 안 했는데 우리 러시아 대사님 이래서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늘 공부를 잘했습니다. 네, 저는 뭐 러시아 대사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만, 뭐 요즘 매일 이렇게 팔로우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항상 쫓고 있죠. 정말 우리 김동명 박사는 독일 전문가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스토리 깊은 연구를 하셨는지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임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더 중요한데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우리 대한민국 외교 안보 정책의 그 프레임 거기에 관한 것이 있죠. 그게 다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아까 일본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뭐 이 정북 주사파들이 별별 딴지를 걸어서 반대를 하고 하는데 지난 3월 6일 날 박진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그 일본 징용공 배상 문제 이것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하겠다. 이거 발표한 것은 정말 저는 구국의 용단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지금까지 어물어물 아무도 못했는데 이 정북 주사파들의 공격이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과감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26일 날 워싱턴에 가서 국빈으로서 초청이 돼가지고 가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회담도 하고 또 그 전야제로서 이 두 대통령 커플이 또 모이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조촐한. 근데 그것이 한국전 참전 기념비 거길 방문을 시작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상하이 야원 합동 의회 캐피톨 힐에서 연설하고 우선 지금 가슴이 정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 6년 만에 이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쳐놓겠다고 작정한 이 주사파 문재인 정권이 이 저질러온 이 만행이죠. 그래서 다시 궤도에 올려놓고 정상화시켜가는 과정인데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은 지난 6년 동안 광화문에서 늘 외치고 소리치고 우리 같은 동료들끼리 성명서도 수십 번 발표하고 문재인 물러가라는 소리를 외쳐 했는데 이렇게 1년도 안 돼서 이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너무나 요즘 매일매일 저희는 가슴이 뜁니다, 사실. 그리고 일본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이제 그런 그 해결의 시작이죠. 이제 그 4월 29일 날 윤 대통령이 귀국을 한다는데 그리고 이제 바로 5월 19일부터 22일에서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우리도 이제 G7 멤버는 아니지만 당당히 지난번에 나토 정상회담에도 파트너로서 참여를 했고 이번에 또 G7 정상회담이 하는데 거기 다른 여러 나라 어디요? 브라질도 오고 인도도 오고 베트남도 오고 그렇지만 그 사자 중에 비회원국으로서 당당하게 우리 윤 대통령이 가가지고 거기 주요 손님인 이제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국무위원 총리, 그 윤석열 이렇게 3자 회담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 소위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의 그 뭐라고 그럴까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끝나서 돌아오면 아마도 6월 달 중에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올 것 같습니다.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지만.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양자 정상회담을 하면은 우리가 6년 전부터 외쳤던 한미 안보 동맹의 그 원상 회복, 그리고 다시 진전, 그리고 일본하고 협력을 통한 한미일 삼각 안보의 완성, 이걸 그렇게 외쳐왔는데 그 그림이 이번 한 달 남짓하는 기간에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거 다시 무너뜨리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일본도 그렇고 여러 관련국이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다 있지만은 일본하고 우리하고 미국이 같이 이렇게 안보 동맹을 한다는 것은 정말 천하무적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100년 전에 그 조그만 섬나라가 이 청나라를 무찔렀지 않습니까? 이 청. 로마노프 왕조 러시아 제국을 무찔러서 다 항복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동안에 이제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 맞고 그런 걸 얘기를 해서 그동안에 이제 일본 국민들이 전쟁 반대, 그 헌법을 만들고 했지만 지금 새로운 정세에서는 이제 이 공산제국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합치지 않으면. 근데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난 하늘이 내신 사람이라고 봐요.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소위 자유와 인권과 법치 이런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제적인 연대를 적극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있어요? 더군다나 미국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 힘이 대단해요. 그래서 한미일 삼국이 이렇게 합치면은 중공, 러시아 당할 수 없습니다. 요번에 미국 가면 지금 제일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제 핵 공유 문제가 가장 첨예한 이슈인데 당장 핵 공유를 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은 적어도 나토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공조, 저기 전술 핵무기 배치 등을 포함한 그런 방법이 당장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런 대화가 깊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호양원 합동회의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리고 다시 뭐 신문 보니까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학생들을 강의. 그게 소위 이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세력이 누구냐 하는 그것이 내가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거 지금 중공이고 러시아고 북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제 이 국제 연대를 통해서 우리의 적이 누구냐는 걸 이번에 확실히 얘기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국방을 담당하시는 여러분들 많이 계시지만 저도 사실 외교관 출신이지만 저는 늘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군인은 무기 가지고 싸우지만은 우리는 입 가지고 싸우는 것이 많지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안중근 의사가 히로부미 저격할 때 나중에 사형 판결을 받으면서 딱 표냈지 않습니까?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원래 안중근 의사 군인 출신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 대한 조선을 살리겠다고 자기가 죽을 각오로 달려들어서 사형 받았는데 그거는 안중근 의사 저는 똑같은 신경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모이신 이 모든 분들이 다 군인이 됐다는 기분으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싸우면 적이 있어야 싸우잖아요. 적. 이놈들이 6년 동안 대한민국의 주적이 없. 그럼 우리 군인이 누구를 가지고 싸웁니까? 이번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적 개념을 부활시켰죠. 우리 이제 싸울 상대가 있습니다. 김정은하고 싸워야 되겠지. 또 시진핑하고 싸워야 되겠죠.
또 김정은이 또 이 죽은 것 같은 친구 아직 살아나 있네. 문재인이 완전 조국을 통째로 바치려고 하는 문재인. 아니 집에 가서 자기 잊혀진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친구가 왜 제주 4.3 사건 찾아가고 무슨 다큐멘터리, 아니 산자가 자기를 다큐멘터리 한 그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리고 이재명 또 이것을 다 총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게 전교조, 이게 전부가 이게 적이에요 사실. 우리 같이 지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지금 전 사방에 적들이 다 있는데 전선이 아닌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직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우리 싸워야 되겠다. 뭐 그러고 토요일 나가고 뭐 광화문도 나가고 소리도 질러 그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우리 다 이렇게 우리 결의를 다시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